좀비를 죽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Zombies, shamblers, the undead, whatever you want to call them. When it comes to killing them, it's all about the brain. If one comes at you, shoot it in the brain. It's that simple. 사지를 다 잘라내도 죽지 않는 좀비를 죽이기 위해서는 뇌를 공격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죠.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총기가 허용되지 않은 나라에서는 어떤 무기로 좀비를 상대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총기가 아닌 무기들 중에서 좀비를 상대할 가장 효과적인 무기를 알아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효율성을 따져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좀비의 뇌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가용성, 누구나 쉽게 다룰 수 있는 편의성, 얼마나 데미지를 줄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파워와 부서지지 않는 내구성, 그리고 좀비로부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안전성까지 5개의 항목을 별 3개를 만점으로 나름의 기준으로 평가해봤습니다. 아마도 집안에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무기가 바로 이 칼일 겁니다. 어느 집에나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식칼은 날카로운 단면과 뾰족한 모서리, 잡고 휘두르기도 편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무기로서 기본에 충실하다 할 수 있는데요. 치명적인 단점이라면 칼로 좀비의 두개골을 뚫지 않는 이상 치명타를 주기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경우라면 다른 부위를 노릴 수도 있겠지만 좀비는 뇌를 공격하지 않으면 아무리 찔러도 소용이 없죠. 잘못 찔렀다가는 칼날이 부러질 수도 있는 약한 내구성과 짧은 길이로 가까이 온 좀비만 상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전한 무기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칼만큼 집안에서 보편적으로 비치해 놓는 공구가 망치일 것 같습니다. 올드보이에서 등장한 장도리 액션처럼 망치는 한 손으로 다루기 편한 구조와 적절한 무게 밸런스를 가지고 있어서 칼만큼이나 사용하기 쉬운 무기인데요. 못을 박는 부분과 빼는 부분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타격과 찌르기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못을 박는 용도이니만큼 힘들여 내리치기만 한다면 좀비의 뇌를 공격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거의 부서질 일이 없는 내구성까지 갖추고 있어서 아마도 가정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만 길이가 짧아서 코앞의 좀비만 상대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에는 특히 신경을 써야 되겠죠. 야, 너 무기나 만들어. 요즘 마대자루로 바닥을 닦는 일은 거의 없겠지만 사무실이나 상가 같은 곳에서는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요. 엄밀히 따지면 그냥 긴 막대기라서 다루기도 쉽고 긴 길이를 이용해서 조금 먼 거리의 좀비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방망이처럼 때리는 용도로 사용한다면 타격 시에 부서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끝을 날카롭게 절단해서 찌르는 용도로 사용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아무리 끝을 뾰족하게 한다 하더라도 나무로 좀비의 머리를 뚫는다는 건 결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른 곳을 아무리 공격해봐야 힘만 더 들어가는 꼴이 되기 때문에 다른 무기를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집에 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나쯤 가지고 있을 야구 배트. 휘두르는데 최적화된 디자인과 적절한 무게중심으로 찌르기보다는 타격용으로 최고의 무기라 할 수 있습니다. 나무 배트와 알루미늄 배트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저는 알루미늄을 선택할 것 같은데요. 알루미늄 배트가 좀 더 가벼워서 한 손으로도 다루기 쉽고 알루미늄은 휘어지기는 하겠지만 나무처럼 부서지진 않을 테니까 말이죠. 사실 야구 배트로 좀비의 머리를 박살날 정도로 때리긴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두개골이 부서지진 않더라도 큰 충격이 가해지면 뇌진탕처럼 뇌 안쪽까지 충격이 가해지기 때문에 좀비의 뇌가 인간과 유사하다면 머리를 강하게 때리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나마 칼이나 망치보다는 길이가 길기 때문에 안전성 면에서도 조금은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요? 요즘은 야구 배트보다 골프채가 더 보편화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길이와 파워를 생각하면 드라이버가 좋겠지만 그나마 다루기 쉬운 걸 감안하면 중간 정도 아이언이 적당할 것 같은데요. 미끄러짐을 최소화한 그립과 풀스윙을 위해 디자인된 걸 감안하면 잘만 사용하면 괜찮은 무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골프채를 잡아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이 골프채의 무게중심이 완전히 헤드 쪽에 집중되어 있어서 의외로 다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골프채는 풀 스윙을 하지 않으면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어중간한 무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풀 스윙을 할 공간이나 여유가 되지 않는다면, 또 평소에 골프를 좀 치는 분이 아니시라면 야구 배트가 좀 더 다루기 쉬운 무기가 될 것 같습니다. 웬만한 대형 건물에는 소화전 옆에 소방용 도끼가 비치되어 있죠. 좀비 영화에서 한 번쯤 꼭 등장하는 무기이기도 한데요. 원래 뭔가를 쪼개고 부수기 위해 만들어진 도구이니만큼 파워 면에서는 나무랄 데가 없을 겁니다. 또 웬만해서는 부서지지 않는 튼튼한 내구성도 훌륭하죠. 단점은 이 도끼 역시 골프채와 마찬가지로 무게중심이 완전히 헤드 쪽에 쏠려 있다는 점입니다. 무게 자체도 일반적인 골프채의 아이언보다 2배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걸 휘둘러서 제대로 타격을 하기는 결코 쉽지 않을 텐데요. 1kg에 가까운 무게를 계속 휘두르기에는 힘이 너무 많이 들고 빠른 공격이나 대응도 어렵기 때문에 장작 좀 패보신 분들이 아니시라면 추천하기는 어려운 무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총기류를 허가를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고, 또 면허가 있더라도 일반적으로 관할 경찰서에 총기를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법적 환경에서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원거리 공격용 무기는 바로 이 활일 것 같습니다. 활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우리가 양궁 경기로 익히 알고 있는 리커브 보우와 캠을 이용해서 장력을 높인 컴파운드 보우가 대표적인데요. 일반적인 스포츠용 화살의 경우에 화살촉이 둥글게 되어 있지만 이렇게 뾰족한 화살촉도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비 살상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수들이 쏘는 활은 장력이 50파운드를 넘어가는데 이런 활을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이 제대로 조준을 하고 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야, 왜 안 돼? 쉬울 줄 알았냐? 대신 컴파운드 보우는 리커브에 비해서 당기고 겨냥하는 게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몇 번만 쏴보면 충분히 적응이 가능합니다. 원거리 좀비를 공격할 수 있고 확실한 살상력, 거기에 여유만 좀 된다면 화살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어서 잘만 다룰 수 있다면 정말 괜찮은 좀비 대정용 무기라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 학교는 에서도 가장 강력한 무기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극중에서 양궁 선수들은 리커브 보우와 컴파운드 보우 두 종류를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 편의성이나 파워, 정확한 조준력까지 감안하면 컴파운드 보우가 가장 확실한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지금 당장 좀비 사태가 일어나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무기로 좀비 세상에서 살아남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빨간도깨비였습니다.